오늘은 현재 UFC에서 가장 핫한 선수죠. UFC 패더급 전 챔피언 일리아 토프리아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프리아의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보고 아직 현재 무패인 토프리아를 어떤 선수가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프리아의 프로필을 먼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토프리아는 1997년생이고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조지아와 스페인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의 부모님은 조지아 출신이었지만 전쟁을 피해 독일로 이주했고 이후 스페인으로 이사하면서 토프리아는 스페인에서 종합격투기를 본격적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토프리아의 MMA 전적은 16전 16승 무패, UFC에서도 8전 8승이라는 완벽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6번의 KO, 8번의 서브미션 승리를 기록하며 피니시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특히 2024년 2월 UFC 298에서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2라운드 KO로 꺾고 UFC 패더급 챔피언에 등극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맥스 할로웨이까지 3라운드 KO로 제압하며 1차 방어까지 성공했습니다. 토프리아가 UFC에서 이렇게 단시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토프리아의 파이팅 스타일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프리아의 강력한 타격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토프리아는 굉장히 강한 타격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토프리아 복싱 실력은 UFC 패더급에서 단연 독보적인데요. UFC 복싱 넘버원으로 불렸던 할로웨이를 복싱으로 KO시킨 선수니까요. 일단 토프리아는 펀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굉장히 좋지만 사실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술적인 거 다 씹어 먹고 이 스피드로 상대를 잡아먹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펀치 파워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방 한 방 파워가 엄청나기 때문에 걸리면 상대는 그냥 갑니다. 상대들은 그런 토프리아의 펀치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뒤로 빠지게 되고요. 그런 뒤로 빠지는 상대를 케이지에 가둬놓고 마무리하는 거죠. 이런 스피드와 파워적인 부분은 이 트레이닝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 토프리아는 타고난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모두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토프리아처럼 빠르게 강하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이 토프리아가 이 파워와 스피드적인 이런 타고난 측면만 있느냐? 무섭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토프리아의 능력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이 리듬, 거리의 변화인데요. 저런 강한 파워와 스피드를 가졌으면 그냥 1라운드부터 몰아쳐서 끝내려고 할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신중합니다. 상대가 뭘 준비해왔는지 내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상대를 잡아먹어 나가는 거죠. 토프리아가 이 파워와 스피드만큼 타고난 부분이 이 파이트 IQ, 이 센스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한 스텝 들어가서 상대가 한 번 빠지게 만들고 또 한 스텝 들어가서 상대가 한 번 빠지게 만들고 이것을 상대에게 학습시키고 순식간에 한 스텝이 아니라 두 스텝을 들어가서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리듬과 거리 변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저희 팀 선수들과 제가 트레이닝하는 선수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이 트레이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토프리아도 당연히 많은 트레이닝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타고난 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프리아는 상대를 잡아놓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토프리아의 신장이 170cm 정도 되는데요. 이 본인보다 훨씬 더 큰 상대를 따라가서 앞면에 펀치를 맞춰서 KO시킨다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상대는 토프리아의 펀치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때 토프리아는 이 움직이는 상대를, 도망가는 상대를 본인이 때리기 좋게 잡아놓고 치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프킥입니다. 이따가 할로웨이전은 따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저는 할로웨이가 잡아낼 수 있는 스타일로 사실은 봤거든요. 그런데 카프킥이 몇 차례 들어가는 거 보고 이 경기 쉽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카프킥을 굉장히 간결하게 잘 차고 적재적소에 좋은 타이밍에 잘 찹니다. 토프리아 같은 하드펀처가 저렇게 카프킥을 차주면 상대는 다리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토프리아는 근거리에서 굉장히 강한 복싱 스킬을 갖고 있고 초근접거리에서는 좋은 레슬링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보다 원거리를 당연히 잡고 나오겠죠. 그 거리에서는 토프리아 신장으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거리를 커버하고 상대에게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카프킥인 것이죠. 그리고 토프리아는 바디샷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컨비네이션에 바디를 섞어줌으로써 많은 이득을 보는데요. 워낙 펀치력이 좋기 때문에 바디에 데미지를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상대가 바디에 신경 쓰게 만들고 안면 펀치로 콤비네이션이 이어져서 상대를 KO시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상대방을 잡아놓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 바디를 쳐주면 움직이는 상대를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바디는 아무래도 얼굴보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앞면에 비해서 더 맞추기가 더 쉽죠. 바디를 맞추면서 상대를 못 도망가게 잡아놓고 앞면을 맞춰서 KO시키는 것이 토프리아의 주된 패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샌드백을 치다 보면 샌드백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샌드백을 정확하게 임팩트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 움직이는 샌드백을 손이나 발로 이렇게 멈추는 방법도 있지만 샌드백이 올 때 반대 방향으로 빵 쳐줘서 그 샌드백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디를 쳐줌으로써 움직이는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잡아놓고 펀치로 상대방을 KO시키는 거죠. 또 토프리아는 이 움직이는 상대를 잡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허리 회전을 많이 이용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리듬이 빵빵빵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오른손 왼손 오른손 들어가면 이제 왼손이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한번 쉬면서 잡아주고 오른손을 다시 쳐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펀치 리듬에 익숙해서 디펜스를 하다가 엇박자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칙인 거죠. 이런 능력이 토프리아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막 파워랑 스피드로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회피 능력이 굉장히 좋았던 앤더슨 실바도 이런 변칙 리듬에 한 방에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토프리아는 움직이는 상대를 잡아놓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토프리아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이 또 이 사각을 잡는 능력이죠. 토프리아는 정말 이 타격의 요소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가진 신체 능력을 본인의 파이팅 스타일로 잘 발전시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선수들 타격을 가르칠 때 거리, 각, 리듬, 셋업, 페이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트레이닝 시키는데 토프리아는 보면 거의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각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각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나는 맞지 않고 나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맞더라도 데미지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내가 때릴 때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입장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펀치가 날아오기 때문에 KO율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토프리아는 이런 면을 모두 갖추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타격 능력과 KO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토프리아의 엄청난 타격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토프리아가 이런 타격 능력만 있는 선수냐? 당연히 아니죠. 만약에 이런 타격 능력만 있었다면 이 타격 능력이 지금처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토프리아의 그래플링 능력을 보면 토프리아는 4살 때부터 유도를 시작했고 7살 때부터 레슬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플링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이죠. 당연히 그만큼 기본기도 탄탄하고요. 최근 토프리아가 펀치로 상대들을 넉아웃 시키면서 그 부분이 많이 잔상에 남긴 하지만 서브미션 승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KO 승보다 서브미션 승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레슬링과 그래플링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타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저렇게 전진을 해서 상대방을 때려 부수는 스타일은 상대 레슬링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프리아는 상대 레슬링을 충분히 디펜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할로웨이랑 할 때는 먼저 태클을 치면서 할로웨이가 타격 싸움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토프리아 타격을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격도 잘하고 그래플링도 잘하는 토프리아는 단점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토프리아를 이길 수 있는 선수는 그 누구도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제 토프리아의 단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적인 면을 보면 토프리아는
이 디펜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를 신중하게 끌고 갈 때 말이고요. 피해 냄새를 맡고 전진할 때 허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완전 공격형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는 분명 상대도 하드펀처나 타이밍이 좋은 선수라면 분명 한 방에 경기가 끝날 수 있습니다. 워낙 공격적으로 임하고 또 대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강한 충격력으로 돌아올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디를 섞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지만 이 부분도 사실 위험합니다. 지금은 워낙 스피드가 빠르고 또 들어오는 기세가 너무 좋다 보니 상대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다면 바디를 치는 타이밍은 정말 위험한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를 쳤을 때 굉장히 좋은 이점들이 많지만 다른 선수들이 함부로 못하고 있는 이유죠. 바디를 치려면 얼굴을 칠 때보다 더 가까운 거리로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하고 또 가드가 순간적으로 비기 때문에 상대의 카운터에 앞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보다 제가 토프리아의 더 큰 단점으로 보는 것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체력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토프리아가 지금까지 체력적으로 큰 문제점을 보여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랄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토프리아가 레슬링이 굉장히 좋지만 최근에는 조금 타격에 많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이 체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육에는 속근과 지근이 있는데요. 속근은 빠르게 수축하는 근섬유로 단시간에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피로가 빠르게 누적됩니다. 그에 반해 지근은 느리게 수축하지만 피로에 강해 오랜 시간 동안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스포츠가 속근이나 지근 중 하나가 더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투기 종목, 특히나 MMA는 속근, 지근 모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종목입니다. 토프리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컨디셔닝 트레이닝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진 토프리아지만 토프리아는 속근이 굉장히 발달된 선수거든요. 저런 스피드와 순발력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래플링 영역에서의 공방은 분명 토프리아의 저런 탄력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플링에서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대처를 하겠지만 그라운드에서 힘들게 굴르고 올라오면 저런 타격 능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프리아는 그래플링 영역에서 좋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타격의 폭발력에 집중하기 위해 게임 플랜을 짜고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래플링 영역뿐만 아니라 타격 영역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토프리아가 저런 폭발력을 터뜨리다가 상대를 끝내지 못했고 데미지를 주지 못했다. 토프리아는 라운드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약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대표적인 지근이 발달한 선수와 속근이 발달한 선수의 타격전이 네이트 디아즈와 맥그리거의 싸움이었는데요. 그 경기를 보시면 뭔가 속근이 발달한 맥그리거가 압도적인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 듯 하지만 점점 가면서 약간 잠식당하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토프리아는 3라운드에도 전혀 파워나 스피드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를 KO 시키는데요. 저건 철저하게 초반에 본인이 게임을 주도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갖고 본인의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경기를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본인의 펀치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최대한 상대방을 본인보다 더 많은 체력을 쓰도록 본인의 체력은 많이 쓰지 않으면서 괴롭혀 주다가 기회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영리한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지를 모두 알고 게임 플랜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토프리아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토프리아를 잡아낼 수 있을까요? 토프리아는 설명드린 대로 속근이 굉장히 발달한 선수이며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혀서 상대를 부셔버리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토프리아가 강하게 대시를 할 때 상대를 끝낼 수 있는 카운터가 장착된 선수라면 저는 토프리아도 타격에서 KO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대시하는 속도나 파워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것이 본인에게 오히려 안 좋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벽에 천천히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거랑
엄청 빠르게 달려가다가 부딪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저는 이제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예전 전성기 때 맥그리거가 솔직히 좀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부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토프리아가 강하게 들어올 때 그 순간 쳐주는 카운터라든지 아니면 한 번 더 거리를 좁혀서 들어오는 카운터 태클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토프리아는 본인이 원하는 거리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주도했던 게임을 해왔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은 세이브하고 상대방의 체력을 갉아먹으면서 상대방을 KO시켜왔던 것인데요. 토프리아를 이기기 위해서는 토프리아에게 게임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본인이 게임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프리아를 지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래플링 공방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플링을 끌고 가서 토프리아를 서브미션으로 끝낸다거나 데미지를 주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끌고 가서 토프리아가 지치게 만들고 토프리아의 그런 폭발적인 탄력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토프리아가 가지고 있던 이 많은 장점들이 많이 상쇄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실 공략할 수 있는 패더급 선수가 마땅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할로웨이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1, 2라운드는 내주더라도 3라운드를 근소하게 가져가고 4라운드, 5라운드를 가져가면서 할로웨이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봤던 이유를 설명드리면 볼카노프스키는 사실 너무 경기를 소극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잽을 주면서도 무게중심이 뒤로 계속 빠져 있었죠. 언제든 뒤로 빠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토프리아 입장에서 상대방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고 끝내기가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무한정한 공간에서 싸우는 게 아니다 보니 뒤로 빠지다 보면 언젠간 몰리게 됩니다. 토프리아가 제일 잘하는 것이 그 부분이고요. 또 거리가 좁혀졌을 때 무언가 토프리아에게 보여줘야 토프리아가 거리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것을 못 보여줬습니다. 태클도 없었고 강한 카운터도 없었습니다. 좋은 잽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좁혔을 때 상황에서는 무언가 없었기 때문에 토프리아가 좁힐 때 부담이 없었고 결국 경기는 끝났죠. 하지만 할로웨이는 달랐습니다. 훨씬 더 길었기 때문에 서클링도 굉장히 잘해줬고 상대가 대시를 해올 때 빠지기도 했지만 같이 받아주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더 길지만 토프리아가 좋아하는 거리 안쪽으로 부딪혀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래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또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할로웨이가 엄청난 하드펀처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끝내지는 못했고 결국 카프킥에 다리가 묶이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할로웨이도 무너졌는데 그러면 누가 토프리아를 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생각나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슬람 마카체프입니다. 토프리아는 현재 패더급 챔피언 벨트를 반납하고 라이트급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마카체프와의 시합이 잡힐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잡힌다면 저는 토프리아에게 최고의 시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방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마카체프는 토프리아의 단점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카체프가 굉장히 유리한 싸움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우스포이기 때문에 거리도 좀 멀고 킥도 잘 쓰고 또 레슬링 옵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토프리아가 거리를 좁힐 때 같이 좁혀서 이 레슬링 싸움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레슬링 공방을 통해서 이제 토프리아가 근육이 지친다면 그 폭발력은 많이 상쇄될 것이고 점점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마카체프에게 어려운 게임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토프리아의 라이트급 진출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 매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진짜로 토프리아가 그 작은 신체 조건으로 라이트급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올리베이라나 게이치, 포이리에 이런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토프리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대부분의 영상을 다 지우고 최근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역시 격투기 선수 분석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지는 않더라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